안녕하세요. 또 집이 배경이 또 집이어가지고 원래는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오즈모 포켓 3 그 기기 카메라랑 그 마이크가 그 물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가지고 나가면 안 돼서 그래서 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 배경으로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외국 사는 한국인으로서 가장 걱정하고 언제나 마음 졸이게 만드는 문제, 바로 비자입니다. 그래서 비자는 사증 또는 비자, 외국인에 대한 위크커버가 증명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간첩 행위를 막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이민 문제와 일자리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라고 위키피디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비자와 19년째 씨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숨쉬듯이 익숙하니까 딱히 이런 비자의 정의를 찾아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비자 문제에 대해서 딱히 크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여권 파워가 그 패스포트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서 2위라고 할 정도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비자로.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는 199개국, 2024년 기준으로는 194개국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 종특인지 2등이라고 얘기하면 1등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1등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대충 좀 마무리하고, 그래서 한국 분들은 여행을 할 때 이렇게 비자에 대해서 딱히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좀 간소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타 비자를 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 미국 여행할 때는 대사관에 가서 직접 비자를 신청했어야 됐고 이게 리jet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특수 상황 아니고서는 대부분 한국 분들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 그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자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비자 문제를 딱히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사람이면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그러면 아마 비자 얘기가 거의 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나도 비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봤고 비자 때문에 내 운신이 좁아졌던 게 너무너무 그런 에피소드가 극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비자 얘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해보기로 하고 오늘 해볼 이야기는 과연 지금 이 언니는 무슨 비자로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얘기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유럽 국가들은 비자에 진짜 까다로운 편이에요. 이게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북미 땅을 밟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가 좀 어렵긴 할 텐데 솔직히 유럽은 비자를 받는 행위 자체에 많은 제약이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얘네가 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부심 플러스 우리는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 복지국가야 약간 이런 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자 받기가 진짜 까다로워요. 그래서 신청할 때 서류도 엄청 많이 내야 되고 서류 심사도 진짜 오래 걸려요. 물론 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 녀석들이 여름 되면 바캉스 가고 겨울 되면 연말 휴가 내서 뭐 그런 거긴 한데 이 속 터지는 유럽 관료제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다음에 또다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진짜 유럽 관료제 진짜 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진짜 유럽 살면 한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효율적으로 일하시는가를 제가 뼈저리게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이 비자라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게 없으면 체류를 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일을 구할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90일 동안 여행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90일 이상은 체류를 할 수도 없어요. 물론 그래서 한인들 정보방에서 꽤 많이 하는 질문들이 저 비자가 만료됐는데 비자가 끝났는데 네덜란드 여행해도 돼요? 네덜란드 말고 다른 유럽 국가 여행해도 돼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비쉥겐 국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게 90일 다시 리셋이 된다. 뭐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이걸 무한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네덜란드에 90일 이상 체류할 생각이다. 90일 이상 체류할 거다. 그러면 님은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빠밤. 그래서 궁금하신 게 과연 이 언니는 무슨 비자로 살고 있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건 배우자 비자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배우자 비자가 또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배우자 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덜란드 남자랑 결혼한 한국 여자, 뭐 네덜란드 여자랑 결혼한 한국 남자,
네덜란드 여자랑 결혼한 한국 여자, 네덜란드 남자랑 결혼한 한국 남자. 뭐 되게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우자 비자는 흔히 얘기하는 네덜란드 시민 플러스 한국 시민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덜란드 거주를 원한다. 그러면 그 비자가 필요하다일 텐데 대부분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네덜란드 시민이 네덜란드 비시민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 이거를 먼저 봐요. 왜냐면 그래서 적어도 지난 12개월 동안 최저시급 이상의 높은 일정 금액 이상의 월급을 받는 일을 했는지 그래서 이게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왔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또 이 비자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한 이 배우자 비자는 바로 인버힝이라고 하는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건 내 토마스한테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다들 생각하는 네덜란드 시험인데 이게 물론 이 안에는 네덜란드어만 있는 건 아니고 네덜란드 생활 전반에 관한 상식 같은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네덜란드 정부 쪽에서 레터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BSN이라든지 이런 기본 뭔가를 신청하고 나서 그 비자를 내가 그 배우자 비자를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이 정부에 등록되자마자 정부에서 그 레터를 보내요. 당신은 이 레터를 받은 레터를 수령한 이 순간부터 3년 내에 이 인버힝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시험을 통과했고 적법하게 네덜란드에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네덜란드 정부에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의문이 생기시겠죠? 그럼 이 언니는 배우자 비자를 받았는가? 아닙니다. 아니 이게 또 신기하게도 우리가 체코에서 네덜란드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체코에서 영주권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네덜란드 이민청에 문의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토마스가 네덜란드어로 네덜란드 이민청에 문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비자가 뭐냐면 Residence Permit Family of EU/EEA 라는 비자예요. 이게 토마스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오피셜 네임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배우자 비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물론 이것도 그 배우자 비자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그 네덜란드 시민과 네덜란드 비시민의 결합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것도 물론 가장 먼저 증명해야 될 건 그 비네덜란드 시민을 초청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있는가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토마스가 그때 일하기로 한 회사와 입사하기로 한 컨트랙을 다 완료한 상태였고 토마스의 임금이 그 네덜란드 정부가 정한 그 일정 금액 이상의 초청 가능한 임금이 됐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그 배우자 비자와 이거를 분리하게 된 그건데 우리는 EU법에 따라서 적법한 비자로 EU 국가에 살았던 걸 증명할 수 있느냐였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중간에 브렉시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커플 이 요건 충족을 하느냐를 검사를 해보면 그래서 2021년에 영국에 살았던 기록 체코에서 둘이 혼인 상태 유지한 상태로 비자를 받아서 살았던 거 체크. 이전에 살았던 EU 국가에서 함께 네덜란드로 돌아오는가 체크.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자세하게 비자를 알아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더보기란에 제가 받았던 비자 링크를 올려둘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저는 일단 토마스가 적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EU 국가에서 같이 살았던 기록이 있고 이래서 저는 제가 얘기했던 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 이 비자가 좋은 점이 뭐냐면 저는 인버힝을 안 봐도 됩니다. 이게 왜 이 언니는 안 봐도 되죠?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 제가 받은 이 레지던스 퍼밋 비자는 네덜란드법이 아니고 EU법에 따른 비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저는 저의 신분증명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자를 소지했을 경우에는 인버힝을 필수적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자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냐면 네덜란드 시민이 다른 EU 국가에서 비네덜란드 시민과 시민적 결합, 뭐 파트너 비자든 배우든 상관없이 시민적 결합으로 함께 살았던 적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예요. 약간 복잡하죠? 그쵸? 실은 우리는 이 비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민청에 문의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배우자 비자를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랑 상담을 해주신 분이 니들이 이미 이렇게 EU 국가에 살았던 기록이 있다. 그러면 너는 그 비자보다는 EU법에 따른 이 배우자 비자를 받는 게 훨씬 수월하고 이미 비자를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나올 거다 이렇게 아주 수월하게 그래서 이 비자를 받아서 이 비자로 네덜란드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 인버행을 보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보지 않아도 되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안에 이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 걱정은 일단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는 Residence Permit Family of EU/EA입니다. 이게 물론 그 안에서도 카테고리가 많이 나뉘어요. 근데 제가 받은 비자는 그 네덜란드 시민이 비네덜란드 시민과 EU 국가에서 살았고 이 사람은 경제적인 자립을 해서 비네덜란드 시민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다를 증명해서 받은 그런 비자입니다. 비자 문제를 한 번이라도 겪어봤으면 아실 테지만 이게 정말 복잡하고 진짜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신청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거 정말 사람 피말리게 하는 게 뭐냐면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내 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대로 알기도 힘들어요. 물론 요즘 인터넷에 그 신청 넘버를 치면 프로세스를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이게 처리 중이라는 상태로 6개월 넘게 떠있고 당장 내 비자는 다음 달에 만료가 되는 거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다가 나 당장 미등록 이주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은 저도 네덜란드 이사 올 때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게 아마 이 비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커플하고 이런 비슷한 사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이 비자를 다른 분들 얘기해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얘기해봐야지 내 비자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좀 썰을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덜란드 오실 분들, 혹시 네덜란드 오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보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댓글, 좋아요,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뭐라고? Aanvraagtoetsing aan het EU-recht. 그리고 쳐야 되는 시험 이름이 뭐라고? Inburgeringsexamen.